네, 안녕하십니까. 황정입니다. 오늘은 1월 20일. 여기는 또, 그죠? 종목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죠? 항상 새로운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공부를 해야 되죠. 새로운 단어가 나오고 안 들어본 단어가 나오면 그것은 테마가 될 가능성이 있다. 왜? 저는 처음부터 공부한 적이 없어서 모든 게 새로운데요. 띵 하죠. 근데 지금 2년 동안 공부를 했으니까 충분히 똑똑해요. 그러면 지금 회원님들이 이거 방장님 한 번도 말해준 적 없는데 이래 하면 그거는 테마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거는 그 밴드에서 질문을 하셨죠. 질문하셨는데 그죠? 그 링크 걸어서 그 질문하신 거예요. 칩넷, 그죠? 칩넷 이게 향후 뭐 어떤 그런 식으로 기사 링크를 했죠.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어차피 말 나왔으니까 질문을 했으니까 한번 공부 제대로 한번 해봅시다 그런 거예요. 개인적으로는요. 이번에 그 세미콘 2024 서울 코엑스에서 할 때 그때 어떤 새로운 어떤 테마가 칩넷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질문을 하니까 뭐 미룰 거 있나? 바로 답변하지. 뭐 이런 식이죠. 칩넷이라는 게 뭐냐면요. 처음에는 최초에는 한 2022년 초에 그 여러 반도체 파운드리 회사에서 모여서 협업을 했어요. 야, 전부 막 어떤 디자인이나 뭐나 모든 게 서로 다 틀리니까 그러니까 좀 낭비 아니냐? 그러니까 어느 정도 통일을 시키자. 우리가 합의보자. 그래가지고 호환성이나 효율성을 표준화를 만들자. 이게 칩넷이에요. 칩넷. 서로 다른 반도체를요 연결하는 차세대 반도체 제조 기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칩넷 어떤 그 표준이 그러니까 UCLE죠. UCLE라고 앞으로는 이 말을 많이 듣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칩넷 표준이다. 그럼 UCLE 얘가 그 미래 영역이에요. 아직까지는 미래 영역이다. 누구도 성공하지는 못했다. 성공하지 못했는데 이제 올해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다. 일종의 그런 뜻이에요. 보통 보면 이제 그럴 때 쓰는 말이요. 테이프 아웃이라 그래요. 이거를 공부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모르면 익혀두세요. 앞으로는 많이 듣게 될 단어니까 테이프 아웃. 테이프 아웃이 뭐냐? 우리가 그 어떤 팹리스에서 그러니까 반도체를 설계를 하잖아요. 그럼 반도체 설계가 팹리스에서 끝났어요. 끝나고 나면 이제는 생산 단계로 넘어갑니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팹리스에서 설계가 끝나고 이제는 생산 적용한다. 그런 어떤 개념이 테이프 아웃인데 이제는 테이프 아웃 시대에 도래했다. 그러니까 칩넷이라는 게 세상에 선보이는 나오는 그런 시기가 도래했다. 하면 얘가 어떤 테마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테마가 충분히 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그 세미콘 2024에서 이 칩넷이 테마가 되고 거론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어떤 칩넷 관련된 회사는 뭐 여러 개가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이래 근데 한 번도 성공 안 했댔죠. 한 번도 성공을 안 했으니까 성공인지 실패인지 누구도 장담을 못 해요. 그러니까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가능성만 보고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칩넷 이거 하나만 달랑 보고 하면 그죠? 기간이 길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어찌 될지 몰라요. 근데 불안하는 거죠. 이 칩넷 관련된 회사는 뭐 한 몇 개가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드릴 것은 그죠? 항상 바닥 주식은 지겨워요. 지겹고 어렵고 힘들잖아요. 왜? 견디기가. 그렇지만 안전하죠. 손해볼 일은 없는 것 같아.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도 우리가 공부한 적이 있어요. 모다이노칩. 얘는 로봇으로도 거론되고 전기차로도 거론되고 뭐 한 번씩 툭툭 건드려요. 표면적으로는 그죠? 아울렛 회사라 그랬죠. 전체 매출액의 90%가 아울렛에서 발생된다. 그러니까 한 10% 정도가 그 전자부품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인수를 하면서 그래 된 건데 최근에 보면 대주주인 그 대명화학 이쪽 계열사로 해서 뭐 어떤 기업 지배 구조 정리 이게 활발하게 막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래저래 얘는
타겟이 된다 이래 보는데 얘도 지금 보면 주가가 완전히 바닥이에요. 어찌 보면 바닥에서 한 쌍바닥 패턴 좀 안전한 그런 식으로 볼 수도 있어요. 뭐. 지겨울 수는 있어도 손해볼 건 없는 것 같아요. 하락 주범이 누구냐? 신용, 개인 신용. 끝없이 개인 신용이 털려요. 그러면 세력이 털었느냐? 아니죠.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아무도 관심 안 가고 방치하니까 신용 쓴 사람들이 반대매매 맞는 거예요. 반대매매가 반대매매를 부르고 반대매매가 반대매매를 부르고. 그래서 신용이 털리면서 끝없이 빠졌어요. 근데 아직도 신용이 한 40만 정도 남아있어요. 가격이 싸니까. 가격이 뭐 한 2천 몇백 원 하니까 40만 정 해봐야 돈은 얼마 안 돼요. 근데 신용이 신용을 부르고 매물이 매물을 부르고 하락이 하락을 불러서 지금까지 막 이래 끝없이 빠졌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왜 보느냐? 첫째는요, 이 회사는 어떤 뭐, 굳이 따지면 로봇주로도 관련이 있어요. 모션 제어 관련된 그런 기술이 있고. 또 이번에 어떤 칩넷하고도 뭐 어거지지만 엮으면 엮일 수가 있어요. 왜? 소니 영향 때문에. 이 회사가 한 번씩 반응을 보이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소니에서 뭐만 탁 나오면 모다이노칩이 급등을 했어요. 그만큼 소니하고 영향이 많다. 소니가 전기차 이야기만 나오면 얘는 장중에 급등이 나왔다. 소니가, 그죠? 소니는 다 알죠? 소니는 워크맨. 가전제품이죠. 가전제품 회사죠. 근데 얘네들이 이제는 자동차. 요즘은 뭐, 그죠? 애플도 그렇고 애플카 이야기하듯이 뭐 요즘은 다 복합적이에요. 근데, 2020년 CES 할 때, 그때 일본의 닛산이랑 소니랑 합작을 해서 뭐 어떤 컨셉트카 이걸 한번 보인 적은 있었어요. 그런데 또 그 이후에 잠잠했죠. 근데 최근에 뭐죠? 최근에 혼다하고 소니하고 또 전기차를 선보였어요. 근데 약간 쇼킹? 생각보다 굉장히 좀 그냥 단지 내가 이런 능력이 있다 그 정도 허세가 아니고 이거는 뭔가 좀 괜찮았어요. 이름이 아필라. 뭐 검색해보면 다 나오죠. 아필라인데 이거는 생각보다 좀 괜찮지 않았나? 그래서 얘가 굉장히 관심은 가더라고요. 와. 근데 소니는 뭐죠? 소니 하면 항상 국내 업체에서는 모다이노칩이 제일 반응이 빠르다. 왜 그럴까요? 예전에요. 소니 부품사를 모다이노칩이 흡수한 이력이 있어요. 그러면 소니 부품사를 모다이노칩이 흡수 합병했는데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나 이런 쪽이 같이 이제 걸어야 되는 거죠. 잠재력이 있다. 그리고 소니 부품사였으니까 소니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그죠? 내가 이방 보낸 그런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남보다는 낫다. 그래서 모다이노칩이 거론되는데 한 번도 뭐 수주를 받든지 뭐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한 번도 수주 받은 적이 없는데 왜 봐요?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요. 소니에서 이제까지 전기차를 본격적으로 만들어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없으니까 그런 거죠. 근데 이번에는 아필라에 보면 소니가 잘하는 거, 뭐 어떤 게임기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을 차하고 접목을 시켰어요. 그래서 약간 지금까지 없었던 차다. 약간 특이하다. 컨셉트카. 어떤 그들만의 어떤 새로운 개념.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관심이 갔어요. 그리고 일본은 어때요? 지진. 이번에도 그죠? 강진이 났을 때 IT, 반도체 모든 게 스톱됐죠. 그럼 소니가 뭔가를 하고 싶어도 국내에서 하기는 불안정하다, 힘들다. 그래 되면 결국 한국 기업하고 손잡을 건데, 그죠? 누구랑 손잡을지는 몰라요. 그런데 모다이노칩이 일단은 계속 거론되는 이유가 소니 부품사를 예전에 인수를 했다. 그래서 나의 자식을 입양해간 회사다. 이런 개념이니까 주식시장이 자꾸 거론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아필라를 봤을 때는 모다이노칩이 충분히 한번 반응이 나올 만도 하다. 이래 보여요. 판매력은 그죠? 아울렛 회사라 그랬죠. 뭐 매출액은 보통 한 4천억대 이 정도 나요. 그리고 옷이 팔리냐 안 팔리냐에 따라 왔다 갔다 하고 시총도 한 1,900억 가볍진 않아요. 그런데 지분이 다 묶여 있죠. 대주주인 대명학이 한 75%,
그리고 그 멀티솔루션 MDI죠. 이게 지분을 한 10%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85%가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움직일 수 있는 주식은 얼마 없어요. 대명하학은 엄청나게 부자거든요. 그러니까 뭐 주식 팔아먹고 뭐 이래 할 회사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가벼운 회사다. 조금만 뭐 이슈가 있고 붙이면 훅 급등이 나올 수 있는 회사다. 이래 볼 수 있어요. 아울렛 빼고 전자부품으로 보면요. 이 회사는 그 모다이노칩은 세라믹을 기반으로 하는 전자부품을 만드는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죠? 그 어떤 여러 가지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좀 뭐 약간 다양하다 해야 되나? 먹히긴 먹혀요. 한 번씩 보면 뭐 로봇 테마로 또 편성되고. 근데 지금은 가격도 아주 매력적이고 또 어떤 반도체 종목 중에 웬만큼 다 한번 순환매 돌았는데 나름대로 안 올란 게 또 모다이노칩.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그 혼다, 소니하고 그 만들어낸 그 아필라.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이 갔다. 뭐 괜찮다. 그래서, 칩넷 어떤 테마로 타든, 전기차 컨셉트 테마로 타든, 뭐 아니면 뭐 어떤 로봇, 숨겨진 로봇 쭉 해가 모션 제어 기술 보여. 뭐 이래 하든, 뭐 이래저래 나쁜 가격은 아니다. 괜찮다. 또 대주주가 워낙 부자고 탄탄하다. 뭐 그런 관점에서 또 그 어떤 이번에 그 어떤 그 대명하 그룹 내에서는 좀 여러 가지 조직 개편을 하고 있거든요. 회사 정리를, 교통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뭐 급등 뭐 이런 것도 막 보이고, 그러니까 어쨌든 유일하게 안 움직인 게 모다이노칩이다. 그래서 얘는 지금 가격이면 편성. 물론 그죠. 제가 100% 맞출 수도 없어요. 알지도 못해요. 바닥 밑에 지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점은 감안해서 항상 뭐다? 분할 매수는 기본 중에 기본이고 필수 중에 필수다. 그건 반드시 그죠? 실천하셔야 된다. 그래서 모다이노칩 지금은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